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합격 발표 후에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합격 발표 전에는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답안을 구성하는 뭔가 소스를 찾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1차 결과 발표가 난 후에는 이제 그 소스들을 모아서 정말 맞는 답안을 만들어내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그 답안들을 어떻게 시간 안에 문제 풀고 또 시간 안에 명확하게 말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1차 합격 발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답안을 말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면접실에 들어가면 3명의 면접관 분이 계시고요. 가운데 분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시고 또 양옆으로 계속 쓰시는 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시간 체크만 하면서 거의 쳐다보지 않는 분, 이렇게 3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대답을 했는 거에 대한 즉각 이렇게 적으시거든요. 내용에 대한 채점을 하는 분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답이 요구한 답안 가지수를 모두 채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할 때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인트로를 한다면 인트로를 하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첫째 하고 결론 하고 부수적인 설명, 그리고 둘째 또 결론, 부수적인 설명, 셋째 결론하고 부수적인 설명,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시고 또 부수적인 설명은 뒤로 가서 내가 3가지 요구한 답안을 모두 말했다라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대답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계속 설명이 길어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터디 하는 선생님들도 그랬고, 이게 나중되니까 더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초안을 작성할 때도 짧게 쓰고 맨 처음에 먼저 결론을 쓰는 연습을 하시고, 말할 때도 첫째 빼먹지 않고, 둘째 빼먹지 않고, 셋째 하고 결론 얘기하고 부수적인 설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세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트로에 대한 내용이고, 사실 인트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채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트로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당황하거나 시간을 더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많이 준비를 했고 공부한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 인트로를 준비한 거다 하면은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트로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트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생각이나 좋은 문구를 빌어서 인트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인트로를 하고 싶다, 첫 번째 그 개념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겠다 하면, 인권이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권교육은 역지사지와 역지감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EBS랑 아마 서울교육 이런 데서 봤던 좋은 문구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문구를 인권교육이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인트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교사들이 함께 협력할 때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고 학생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EBS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나왔던 말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적었고, 교원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교원학습 공동체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해결 방안으로 하나로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넣었을 때 왜 교원학습 공동체를 해야 하는가 할 때 학생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수적인 설명으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교과 공통 문제로 협력적 인성교육이 나왔고, 저는 인트로로 협력적 인성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임팩트 줄 수 있는 정도로 인트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답안이 다양한 가짓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짓수를 시간 내에 채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답안을 정말 알짜배기 답안을 구성해 가는 그런 연습 과정이 바로 면접 준비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짓수를 모두 채울 때 뭐 학생, 뭐 학부모, 지역사회, 뭐 동료 교사 이런 측면으로 답안을 생각하면 가짓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역사회 같은 경우 자원을 쓰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과도 뭐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을 자원으로 쓰는 경우, 이렇게 조금 답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수업이라던가 뭐 지도하는 방법, 활성화 방안 등으로 자유자재로 쓰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 무조건 넣을 거는 내 보건교육 수업 시간, 교육과정 내에서 답안을 만들자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그 협력적 인성교육이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 답으로 제가 보건교육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미래 교사로서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답안이 되고, 내가 비교과 교사이지만 나도 교사이다 라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고민인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되게 좀 기발한 답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권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 보건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건교육 수업 시간에 인권 감수성을 높일 건데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또 부수적인 설명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회와 건강 시간에 다양성 존중 교육을 할 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눈을 가리고 도착 지점까지 다녀오기나 아니면 휠체어 타고 일정 시간 생활해보기,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뭐 장애인 시설들을 돌아보고 불편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 등을 함께 조사해본다. 뭐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장애인의 인권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답안 구성이 완성되는 거고, 교육 과정 내에서의 답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보건교육 자료 찾아보시면서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교육과정 내에서 꼭 내용만이 아니더라도 뭐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으로서 뭐 협동학습이나 뭐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동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능 답안을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주제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능 답안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면접 답안에는 정답이 있진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만 하면 그거는 그냥 내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그걸 만능 답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펼쳐서 만들어 놓으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또 답안으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육활동을 만능 답안으로 쓰겠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어디다 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 표현을 하는데 체육활동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작년 시책에 보면은 학교 체육 활성화에서 소제목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의 건강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자율 체육 활동 및 1인 1스포츠 활성화,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 것만 봐도 체육 활동에서 인성 교육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책을 보시면서 뭐 문화예술 활동으로도 인성 교육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이렇게
뭐 하나를 만능 답안으로 만드셔서 그거를 뭐 민주시민교육에도 이용하고 뭐 협력적 인성교육에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능 답안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규칙을 세워서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체육 활동을 통해 또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생각이 가능하니까 이런 만능 답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생각했던 거는 만능 답안으로 저는 그냥 캠페인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충분히 학교 안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캠페인을 일정 기간 동안 조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인성교육이나 뭐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안전교육, 양성평등교육 뭐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하나의 만능 답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제별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이것도 또 만능 답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답안 구성 방법 중에 시책을 활용하는 답안 구성 방법인데요. 시책은 모두 외울 수는 없고요. 작은 제목들을 암기하면 되게 좋아요. 답안을 말할 때. 이게 제가 작년에 시책인데 이거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례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나오거든요. 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그다음에 책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뭐 이런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암기를 해놓으시면 답안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외웠던 거는 요거 이 큰 나무 요거를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시민교육 얘기할 때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그 다음에 뭐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이렇게 큰 제목들을 좀 외워두시면은 답안을 이야기할 때 조금 풍성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책 활용하는 방법은 시책을 보실 때 나올 법한 시책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내가 적용하긴 힘들다 하는 시책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기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대한 시책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보건교사로서 동아리 활동이나 뭐 진로 탐색 활동에서 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과목이랑 전문성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동아리를 끌어나갈 수 있고 또 진로 탐색 활동을 어떻게 또 어떤 방안으로 뭐 몇 가지 방안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그 제가 말했던 그 소 제목들을 보시면 뭐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또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내시라, 또 학교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또 학생 자치 역량 강화, 또 협력적 인성 교육, 그리고 학교 보건 역량 강화 등 뭐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더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협력적 인성교육은 또 작년 비교과 공통 문제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 가운데서 보건으로도 비교과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는 건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그 안의 내용에서도 또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보시고 1인 1스포츠라던가 아니면 협력적 작은 실천 운동, 아니면 또 뭐 서울형 학생 봉사 학습,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조금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암기하시고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이런 답변을 할 때 이 시책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기억을 하시고 조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책은 정말 내가 쓸 것만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트로부터 면접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만능 답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책 활용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에는 어떻게 스터디를 꾸려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밴드 스터디, 그리고 시책 스터디, 그리고 비교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하는 스터디, 이렇게 3개 스터디를 했고요. 실제 학교에 가서도 연습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피드백을 해주거나
또 직접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거나 하는 이런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밴드 스터디도 하고 뭐 시책 같은 경우에 전화 스터디로도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